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택배 물류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볼 수 있죠. 택배라고 하면 어쨌든 물건의 집화, 그리고 물건의 배송, 이걸 이제 가장 큰 중점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내느냐,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내가 어떻게 물건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택배 본사들, 택배 허브 터미널의 운영, 택배 서브 터미널의 운영, 이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집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 내가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 측, 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보내는 거를 집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각 소비자들, 개개인 집마다 아니면 뭐 회사마다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배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는 물건을 집화를 해서 서브 터미널로 가고,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물류센터를 이제 서브 터미널로 하고요. 그 서브 터미널에 취합된 물품을 중앙 허브 터미널로 이동해서 전국적으로 분산을 하는 운영 방식으로. 그래서 다시 서브 터미널로 도착해서 가가호 집집마다 아니면 이제 회사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라든지 기본적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택배 단가, 택배 요금의 단가 책정은 정말 이거를 강의로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한계점이 있고요. 각 택배사마다의 택배 운임을 설정하는 책정하는 방식은 다 틀립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사실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각 택배사들의 치킨 게임이 워낙 심하게 일어나지고 있어가지고 택배 비용에 뭐 1,600원, 1,700원, 어떤 때는 뭐 예전에는 한 1,430원 이 정도의 택배 가격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치킨 게임이 너무 심할 정도로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나마 택배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나름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가고 있다라는 거. 국내 택배에서 택배 비용은 뭐 지금 현재도 뭐 1,800원, 1,900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가는 한 2,200원, 2,300원 정도 선으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게 아니면 크기, 세변의 합 아니면 중량적인 부분으로 택배 요금의 운임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택배 물동량, 연간 물동량이냐 월간 물동량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도 택배 요금이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택배 요금의 인상폭을 가지고서는 대부분 택배 종사자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뭐 상하차 분류 인원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택배 계약의 종류로는 기본적으로 일반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C2C 아니면 이제 소형의 B2C 이런 부분, 그리고 대량 계약. 이거는 이제 큰 회사들, 월간 물동량을 워낙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의 이제 대량 계약, 그리고 이제 정기 계약, 월 단위 이제 고정적인 요금을 가지고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 판가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등등의 계약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택배 기본적인 약관으로는 운송장 작성하는 규정과, 그리고 배송 지연 및 배송 파손, 그러니까 즉 택배 사고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임 및 요금 체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이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사항, 그리고 택배사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가지고서 기본 약관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택배 산업의 이제 관련 법규는 아무래도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제 준하는 이제 보통 그쪽을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택배 산업이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뭐 택배 산업에 맞는 이제 뭐 소비자 기본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돼서 보충이 돼가지고 그런 쪽에 택배 계약서 그리고 택배 운송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택배 집화에 대한 프로세스, 택배 집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물건을 구매한 거죠. 저는 구매한 거고 판매한 사람이 다시 구매한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 때에 대한 프로세스는 우선은 제가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구매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주문 접수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서 물품을 택배 그쪽 해당하는 택배 기사님이 집화를 하고, 그리고 운송장 라벨링을
화주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택배 종사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건을 회수해 오면 이제 집화해 오면 그거를 이제 서브 터미널 아니면은 직관선 상차를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허브 터미널까지 보내느냐 아니면 서브 터미널에 들어와서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허브 터미널로 보내느냐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 내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거를 이제 갖고 회수해서 오면은 집화 시스템, 바코드 스캐너를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고정형 바코드 스캐너냐 아니면은 뭐 이동식 스캐너를 스캔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시간 움직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선 상차를 하고 간선 상차라는 거는 이제 허브 터미널로 이동할 허브에서 또 다시 서브 터미널로 이동할 그런 차량들 11톤이라든지 5톤 차량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화의 유형 같은 경우는요. 고정거래처 월간 고정거래처 같은 경우는 택배 종사자분들이 직접 그 회사라든지 그쪽 뭐 판매자의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하는 방문 택배가 있고 이제 한 회수지에다가 집화 그 물품 수거지에다가 물품을 놔두면 거기에서 다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요즘엔 또 이제 편의점 집화가 또 워낙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 신식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구에 보면은 무인 택배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집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